요즘 농반, 진반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좀 키워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일관되게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부터 크고요. 내가 아직 못 크는데 누굴 키워줍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사실 갤러리에서 화가를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함께 공존하고 노력하면서 각기의 영역을 위한 노력을 할 때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26회차 박정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부 만평이님들 딱 만평 사는 그날까지 미술만평은 계속되기를 원할까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필수라는 거 아시겠죠? 오늘은요, 프로 화가와 아마추어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변하게 된 이유가 있고요. 변화에 대한 요건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요, 인공지능 챗봇 때문에 세상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죠. 옛날에 18세기경에 1830년인가요? 그 다음에 40년대에 인화 기술이 발명이 되죠. 사진이 발명되면서 인쇄 재판 기술이 발달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회화, 시각예술의 스토리보드보다는 사람의 감정이 중심이 되는 인상주의가 탄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 또 있죠. 비디오와 텔레비전은 활동 그 자체를 대한 기록이 되면서부터 행위예술이 예술의 장르에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컴퓨터의 등장은 사진이 제공할 수 없는 3차원 영역으로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근데 60년 이후가 되면요, 미술 작품에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적 기기나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시간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간의 기록이 현대 미술의 중심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컨템포러리 쪽은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지금 이 인공지능 챗봇의 등장으로 새로운 진화 과정을 겪는 것이 많이 감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 미술에서 우리네 미술 시장에서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거를 기반으로 한 생각 편집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현 예술에 대한 종말을 선언했던 6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오면요, 예술 자체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80년대 이후가 되면요, 진짜와 가짜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다 못해 아예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의 복제예술 이런 것들이 많이 중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작년 재작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슨 생존 작가의 판화 작품 한 장에 500만원, 1000만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작도 아니고 복제품이 말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어떡하나요? 할 수 없죠. 인정해야죠. 인정하다가 보니까 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는 철학이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것들, 생각 편집이라든가 과거에 대한 추억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 버리니까 이제는 예술가들이요, 시각예술가들이 다른 무엇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는 예술가 업보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참 재미나죠? 제가 이런저런 방송을 하면서 개인 의견이라고 자주 밝히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다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그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개인 의견을 몇 가지 밝혀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챗봇에 의해 80년대 이후에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예술 철학과
인문학이 다시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는요, 화가는 없고 그림만 난무하셨습니다. 화가의 예술성과 사회성과 철학성, 이것들이 있어 화가가 중심이 돼야 되는 미술 시장에 그림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예쁜 그림, 좋은 그림 뭐 그런 차치하고요. 예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인류학적 관점에서 필요 조건인 이상 작품보다는 화가의 철학과 사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80년대 이후 화가 활동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유화 물감만 쓰면 남들과 좀 색다르게 뭔가를 만들면 다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게 개인적으로 불만이긴 합니다만 90년대에 이런 말이 행행했었죠. 문화센터 3년이면 화가 한다는 말 되게 행행했었습니다. 이제는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예술은 예술가들의 더욱 힘든 고난의 세상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현상은요, 아마추어와 프로가 엄격히 구분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애는 아마추어야. 그 말은요, 아마추어 말은 애호인을 말합니다. 예술이나 스포츠 이런 데 기술이나 취미를 삼아서 즐기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서툰 사람을 아마추어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아마추어입니다. 흔히 말해서 동호회 애호인들이죠. 야구나 축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 보면요,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뭐 골프도 그렇고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가 빛을 발합니다.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프로 선수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술도 그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는 아마추어 화가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구분이 안 되냐고요? 프로 화가들이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이들과의 특별한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프로 흉내 내는 건 아닌가요? 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프로 화가님들. 챗봇의 등장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챗봇의 등장으로 생각 짜집기나 과거 편집형 미술 작품은 아마추어 취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AI가 해결해버리거든요. 뭐 여기 옛날에 있어서 비 오는 날 어느 연인이 헤어졌는데 하늘은 부르댕댕하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날개 몇 개 떨어졌어 라고 명령을 넣으면요, 그런 그림들이 생산됩니다. 그냥 쭉 나와버리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편집형 기능이 챗봇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시각예술의 본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현상과 사실들을 예측하고 포착하면서 이를 시각화시키는 것을 미술의 기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들요, 아무거나 그려놓고 뭐 그냥 귤, 사과, 대추 뭐 이런 거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한 정물들 풍경화를 그려놓고 이런 것도 사회적 기능이다 라고 우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물감으로 물건을 예쁘게 그리는 기술에 탐복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노력해도 잘 안되는 극사실적 재현 능력에 감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술품들이 프로 화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호회 없는 프로축구, 농구, 야구는 말이 안 되거든요. 동호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이걸 사회체육이라고 하면서 지원 육성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프로 화가님들이 사회미술 해야 됩니다. 그게 예전에는 문화센터 기능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욕 한번 할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문화센터 3년 배웠더니 개인전 해가지고 지가 화가 인형 지 그림 다 팔아먹더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3년이건 30년이건 제자가 따라올 수 없는 그림을 가르쳐야죠. 따라올 수 없는 그림을 그렸어야죠. 3년이면은 스승의 그림과 흡사하게 나온다는 것은 기술과 재능과 재현 능력이 중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욕할 필요 없습니다. 3년, 5년이면은 스승보다 난 그림 그린다고 그 스승의 그림은 제자가 뛰어나고 특별한 천재가 아닌 이상 스승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욕 좀 했습니다. 다시 본론 돌아가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우리네 프로 화가님들은요 오늘도 한적하게 그지없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뭐 STO니 NFT니 이런 말을 해도 나는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듯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 선생님 누가 제 그림을요 NFT로 해서 어디 올리면요 하나에 5,000불을 사겠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길래 딱 한마디 했습니다. NFT를 만들어서 등록하는데 비용은 누가 냅니까? 라고 했더니 작가가 써야 된대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죠. 사기라고. 그냥 이미지 줄 테니 5,000불이 아니라 100불을 사달라고 자기가 올리는 대신에 이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가스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네 화가님들의 세상입니다. 이 말은요. 사진에 사인하면 예술이 되나요? 라는 말과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뒷북이지요. 빨리 움직이는 세상인 이상 빨리 노력해야 됩니다. 다름의 세계를 살아야 됩니다. 잘이 아니라 다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하다가 프로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으면 됩니다. 이젠 우리도요. 특별한 무엇을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늦었기도 하죠. 잘이란 말은 비교 대상이 존재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대결이 없지만요. 잘하는 것은 대결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예술은요. 잘하기보다는 비교 대상이 없는 무엇을 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